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인데 갑자기 방 전체가 빙글빙글 회전합니다. 침대는 그대로인데 천장이 돌아가고 몸은 가만히 있는데 세상만 미끄러지듯 흔들립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손을 뻗어 벽을 잡아도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가장 무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혹시 쓰러지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이제는 끝난 건 아닐까?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외로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석증 같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공포가 다시 시작됩니다. 언제 또 돌까? 오늘 밤에 돌면 어떡하지?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움직임을 줄입니다. 누워 있으려 합니다. 머리를 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악순환을 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치료를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를 읽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원칙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건강 연구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석증을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길지만 이 안에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양성은 대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발성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체위성은 머리 위치가 바뀔 때 더 잘 생긴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석증은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균형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럼 균형 시스템은 어디에 있을까요? 귀 아닙니다. 우리는 귀를 들으면 소리만 떠올리지만 귀 안에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정기관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그 안에는 반고리관이라는 고리 모양 구조가 있고 그 안에는 액체가 차 있습니다. 머리를 움직이면 액체가 흐르고 그 흐름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그 신호를 받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정기관 옆에는 아주 작은 칼슘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석이라고 합니다. 이석은 원래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석이 떨어져 나가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 작은 결정이 굴러다니며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뇌는 실제보다 큰 움직임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도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석증은 특히 중년 이후에 흔해지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여성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 가능한 연결고리가 여러 존재합니다. 첫째, 칼슘 대사와 뼈 건강입니다. 이석 자체가 칼슘 결정이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거나 칼슘 대사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석의 안정성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석증이 더 자주 관찰되거나 재발이 많다는 보고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서 이석증 재발이 더 작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지 뼈만이 아니라 칼슘의 흡수와 균형, 그리고 여러 신경 기능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혈액순환입니다. 귀 안의 전정기관은 매우 섬세한 미세혈관에 의존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미세혈관 순환이 떨어지면 전정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혈관을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물류가 지연되듯 미세혈관 순환이 둔해지면 균형 정보 전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움직임 부족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전정기관이 받는 자극도 줄어듭니다. 몸은 자극에 적응하는데 적절한 자극이 줄면 기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을 겪은 뒤 겁이 나서 움직임을 멈추면 균형 시스템은 더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6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삶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기상 동작을 바꾸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석증이 있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뜬 직후 고개를 돌리며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럼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먼저 호흡을 2~3번 천천히 하십시오. 그 다음 시선을 천장에 둔 채로 고개를 급하게 돌리지 않고 몸통을 먼저 옆으로 천천히 돌려 옆으로 누운 뒤 팔로 지탱하며 상체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깐 정지하십시오. 어지럼이 지나가면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 과정은 단 몇십 초지만 반고리관에 갑작스러운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넘어짐을 예방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이석증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넘어짐입니다. 어지럼은 순간적으로 시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이 안전해야 합니다. 침대 옆, 화장실, 주방처럼 자주 이동하는 곳에 미끄러운 물기가 없도록 하고 밤에 일어날 때를 대비해 조명을 확보하십시오. 손잡이가 없는 화장실이라면 벽을 짚을 수 있는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바닥이 미끄럽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사고를 줄이는 생활 과학입니다. 넘어짐을 막아야 회복도 이어집니다. 셋째, 전정 재활을 제대로 배우십시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애플리 운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애플리 운동은 특정한 순서로 머리 위치를 바꾸어 이석이 원래 자리로 이동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방법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석이 어느 방고리관에 들어갔는지, 어느 쪽 귀가 문제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반복하면 어지럼을 더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방향을 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번 제대로 배우면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넷째, 비타민 D와 칼슘, 단백질을 함께 챙기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만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바탕이 되고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와 대사에 관여하며 햇볕 노출과 활동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식사에서 멸치, 두부, 콩류, 우유나 요거트 같은 식품을 무리 없는 범위에서 구성해 보십시오. 달걀, 생선, 살코기, 콩으로 단백질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상태가 지속될수록 재발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개인별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 신장 기능 등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보충을 고려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걷기와 균형 훈련을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어지러우니 쉬어야 한다. 물론 어지럼이 심한 급성기에는 무리한 움직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안전한 범위에서의 움직임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전정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균형 기준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학습은 자극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10분 집 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벽을 짚고 시선을 정면에 두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익숙해지면 의자 뒤를 잡고 제자리에서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한 발로 오래 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지지물을 잡고 균형 감각을 깨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살아있어야 중심도 살아납니다. 여섯째, 수면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다루십시오. 이석증을 겪는 분들을 보면
어지럼 그 자체보다 불안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이 깨고 또 돌까봐 잠자리에 눕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고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치료가 아니라 회복의 바탕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밝은 화면을 오래 보지 말고 호흡을 천천히 정리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을 4박자로 하고 내쉬는 숨도 4박자로 맞추는 단순한 호흡을 5분만 반복해도 신경계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너무 늦게 들지 않도록 일정한 시간대를 유지해 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은 여러 신경 기능 회복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짚겠습니다. 왜 나는 자꾸 재발하는가? 첫째, 이석이 다시 떨어져 나오는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 D 부족, 골밀도 저하, 활동 감소, 순환 저하 같은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남습니다. 둘째, 한 번의 어지럼 이후 움직임이 줄어들어 균형 보상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목과 어깨의 긴장이 지속되어 머리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작은 동작에도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습관을 꼭 넣으라고 말합니다. 하루 3번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고 어깨를 크게 뒤로 돌리는 동작을 각각 10번씩만 해 보십시오. 힘을 주지 말고 통증이 없게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 작은 루틴이 자세와 호흡, 긴장을 함께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식단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체액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어지럼의 공포를 확대합니다. 그러니 커피나 진한 차를 줄이고 물은 하루 2000ml 정도를 목표로 나누어 마셔 보십시오. 한 번에 몰아 마시지 말고 아침, 점심,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지럼이 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신호입니다. 만약 어지럼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동반되거나 시야가 지속적으로 이상해진다면 즉시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흔하지만 어지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경고 신호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진단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정보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지럼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어지럼이 와도 덜 무섭고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저는 두 번째가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적절한 재활과 생활 관리로 증상이 완화되거나 재발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작은 규칙 하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숙제를 딱 3가지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천천히 일어나기. 둘째,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기. 셋째, 이번 주 안에 햇볕 15분 쬐기. 이 3가지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도 타당한 방향입니다. 여기에 여력이 생기면 전정 재활을 정확히 배우고 영양과 수면을 다듬으면 됩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겁이 나서 움츠리면 더 흔들리고 안전하게 자극을 주면 다시 적응합니다. 균형은 잃었다가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내일은 조금 더 편해지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덜 무섭고 다음 달은 삶의 반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문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천천히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부터 10분 걷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햇볕을 쬐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내리는 새로운 명령입니다. 불안에게 끌려가는 삶에서 내가 방향을 정하는 삶으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이런 실천의 과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이 왔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회복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천 가능한 길을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합시다.